지난 1961년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중화공업 육성책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공업시대에 들어갔습니다. 1962년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수많은 산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여수, 구미, 창원, 반월 시와 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 산업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비로소 대한민국의 성장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토지 개발권과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기업들을 산업단지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 그러면 어디 거를 견본으로 잡을 거냐 해가지고 나 독일도 다 다녀봤고 박 대통령 갈 때 나 그때 같이 모시고 갔대서 독일도 가봤는데 그렇게 큰 공장이 없죠. 큰 공장 없어.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원재료부터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제조업의 전 공정을 한 곳에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키우겠다는 목표는 적중했습니다. 전국에 41개까지 늘어난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0%, 수출의 72%, 고용의 42%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성장과 눈부신 산업발전 이면엔 바로 대한민국 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중심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난 1974년 창원 산단 1호 기업으로 입주한 산업용 밸브 생산업체 PK밸브에는 언제나 최초, 최고란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불량률 0.1%,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50년) 넘는 주조 기술, 숙련된 인력으로 IMF 파고와 법정 관리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밸브 제작의 전 공정을 자체에서 해결하는 기술력은 PK밸브가 내세우는 강점. 밸브 용접 특허를 낸 연구소는 신규 수주의 산실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깥은 값싼 재질을 이용을 했고 내부는 지금 현재 그 부식을 강조한 어떤 니켈 베이스의 용접봉을 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에서 저희들 회사가 최초로 개발했고 국외에서도 지금 거의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 밸브 업계 4위. 한 해 매출 1,690억 원의 PK밸브 성공 신화는 창원 산업단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 9만여 제곱미터의 넓은 공장터, 관련 업종이 모여 있어 물류 비용은 절감되고 인력을 구하기도 쉬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뭐 허허벌판이었습니다만은 이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서 이 창원 국가산업단지라는 것을 조성하면서 그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었고 저희 공장 이 가동에 필요한 수도라든지 전기 모든 그 이런 지원이 착실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PK밸브처럼 창원 산단에서 경쟁력을 키워온 기업들 이면엔 묵묵히 생산 현장을 지켜온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현대위아 근로자 김기하 씨. 지난 1976년 창원 산단에 첫 발을 디딘 19의 어린 기능공은 어느새 예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회사 이름만 3번이 바뀌었습니다. 김기하 씨는 현대위아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청춘을 바친 창원 산단의 산 증인입니다. 첫 월급 15,000원. 밑바닥에서 시작한 기능공은 이제 국내 3명밖에 없는 금속열 처리 분야 명장으로 후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변신했습니다. 저는 저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1만 시간 이상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열처리 금속 재료 분야는 세계에서 기술이 많이 좀 뒤떨어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도 그 기술이 뒤떨어질까? 아니다. 충분히 우리도 세계 기술하고 대등하고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처리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고 공부했던 가장. 사글새빵에서 한 계단씩 밟아온 아버지의 꿈은 가족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왔다 하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공부하느라고. 지금 뭐 그게 밑거름이 됐으니까 지금 뭐 최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척박한 땅에서 시작된 기업들의 끝없는 도전. 근로자들의 정직한 땀이 오늘의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지탱해온 동력이었고 지금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밑불이었습니다. (1974년) 조성 이후부터 꾸준히 내수와 수출을 늘려온 창원 국가산업단지. 1980년대 후반 고용과 가동률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국 산업단지의 발전을 주도해왔습니다. 2,530만 제곱미터의 광활한 터에 방위산업과 공작기계, 철도 차량,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등 2,39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근로자 9만여 명, 4인 가족 기준 36만여 명이 창원 산단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원 산업단지에도 이상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 산단의 연간 생산액은 49조 9천여억 원, 1년 새 4조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출액 역시 198억 달러로 41억 달러나 떨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산업단지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우리 경제 성장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해왔지만은 현재 성장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지금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체인 동산테크. 한 해 매출 120억 원. 창원 산단에서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꿈꿔온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창원에서 함안으로 공장을 옮겨왔습니다. 관련 업종과 인프라가 모여 있어서 지난 13년간 꾸준히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창원 산단을 왜 떠나야 했을까요? 천정부지로 솟은 땅값과 용진안 때문이었습니다. 더 넓은 생산부지가 필요해도 비싼 임대료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상황.
업주는 고육지책으로 창원 공장을 처분하고 함안에서 5배 넓은 공장을 구입했습니다. 생활권이 바뀌는 직원들의 불편과 인력난을 감수해야 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창원 공장에 있고 싶어도 그 지가가 높기 때문에 창원 공장에 자리를 확보를 못하고 좀 가격이 싼 함안 일반 산단으로 오기는 왔는데 오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라든가 또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마이너스 요인도 가지고 있다. 창원 산단 입주 기업 가운데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공장터를 양도하고 떠난 건수는 157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은 업체도 많지만 높은 땅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공장을 옮겨간 업체도 부지기수입니다.